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RA 헬스라인 어플리케이션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미국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이분은 이제 심혈관 문제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암과 류마티스 관절염 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심혈관 질환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해당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분은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신데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전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게 제일 문제다. 고혈압을 비롯해서 심장 쪽 문제, 뇌졸중 쪽 이런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 환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주사를 복용하면서 환자분들이 너무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약이나 주사를 그냥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류마티스 약이나 주사제로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없이, 너무 염증도 없이 편안하게 이제 잘 지내고 계시는데,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것이었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이 나야 한다는 거죠. 병이 나야 된다.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을 억제하면 관절 통증이 없어서 멀쩡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합병증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통증이나 염증은 조절을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합병증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멀쩡하게 통증 없이 잘 지내시다가 사망과 연관되는 위험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상황을 보면은요, 류마티스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면서 몸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왜 제가 드리냐면은, 그동안 오랜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일생을 제가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면역 억제, 염증 억제가 잘 이루어지고 환자분들은 통증 없이 일상을 유지하지만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돌아가시는 것은 류마티스 때문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류마티스 때문이 아니고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환자분이 지금 얘기한 것도 결국 심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인데, 이 환자분도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내부 장기나 침범되거나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심혈관 질환의 문제 때문에 마지막이 이제 생명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약이나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염증이 없고 통증이 없어서 너무 일상생활 잘 하시고 계시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런 심혈관 문제, 뇌혈관 문제나 다른 어떤 합병증,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류마티스 약물 주사를 치료하면서 어떤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환자분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겼더니 어떤 환자분 한 분이 이렇게 답글을 남겼어요. 가벼운 뇌졸중이 왔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약물을 드시다가 주사제를 치료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뇌졸중이 오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스트로크가 발생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합병증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빈도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심장과 다리에 스텐트를 삽입을 하셨죠.
심장 스텐트 그리고 다리 쪽에도 스텐트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그리고 하지 쪽에도 정맥이나 이런 하지 혈관 쪽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분은 지금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다리 쪽 몸의 전신에 어떤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분이죠. 왜냐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명의 위험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스텐트를 삽입하셨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했지만은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다음번에 스트로크가 스몰이 아니라 빅 스트로크가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합병증으로 제일 많이 나타난다.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하시게 된 경우가 많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치료를 하면서 약물 부작용이나 스테로이드 부작용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 등 혈관 문제로 인해서 이런 혈관 문제가 나타나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뭘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통증이 없고 염증 지수도 정상이고 너무 멀쩡하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에서는 서서히 막히고 있는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통증이나 염증 없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너무 괜찮은데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이나 뇌에서 혈관이 막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게 뭘까요?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나 주사를 치료를 하고 있어도 멀쩡하고 수치도 괜찮으니까 난 괜찮아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식이요법 10가지를 그동안 강조를 한 이유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않는 분이나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약물 치료 중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염증을 없애주는 방법이지만 다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식사법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식사법입니다. 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식이요법이 이 자가면역질환 원칙, 식이요법 원칙 10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그동안 그렇게 강조를 해드린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나 주사 치료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고 멀쩡하다. 아무거나 막 드신다고 하면 안 되고요. 꼭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이 식이요법을 꼭 지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류마티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합병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제 오늘 내용 들으시고 나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